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신다면 저희가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을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을 보게 되면 일단 코스피가 0.48%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0.51%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조금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밀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신호가 보여집니다. 근데 캔들만 본다 하더라도요. 이 내려가기 시작했던 초입부랑 지금이랑의 캔들의 색깔과 모양새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초입부에는 파란색으로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으면 뒤쪽에는 떨어졌다 올라갔다 반복을 하면서 약간은 내려가는 거에 대한 저항이 조금 있다 보시면 돼요. 이 왜 그런가 하면요. 일단 추세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올라가는 것에 있는 어떤 일정한 규칙, 리듬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찌됐든 아래쪽에서 이렇게 맞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 주었을 때 이번에도 거기서는 올라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세력들이 또는 매수하는 그런 매수세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요. 저 아래자리까지 맞고 올라갈 것인가 또는 중간에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크게 악재가 없는 이상은 이변이 없는 이상 아마 추세 맞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추세 때 아래 때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고 규칙이 되겠지만은 그 위쪽에서 반등이 나와서 방향이 위로 전환이 된다면은 다음 상승세는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좀 더 힘 있는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요, 밑으로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조금 더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추세 아랫단을 또 무너뜨리게 된다면은 잘하면 쌍바닥을 그리로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수는 내려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바닥에서 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흐지부지하게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올라간다고 해서 내 종목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간다고 해서 또 내 종목이 따라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지수가 지금 위쪽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테마 장세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오지 않은 바닥주들이 갑자기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와서 위로 쭉쭉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 종목도 내가 과거에 사서 2년 전에 사서 또는 1년 전에 사서 물려 있는 거일 수도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와, 저 종목 싼데 매집 한번 해볼까? 사볼까? 하는 종목으로 변질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물린 종목이지만 남들에게는 저거 수익 날 수도 있겠는 거리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섣불리 종목 교체를 하기보다는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어루만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여기저기 순방 다니시면서 외교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 하반기부터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국가와 이제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또는 외교가 잘 진척이 됐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종에서는 투자 자금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제 사우디에서 수주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주가의 변동성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는 사실상 금융위기라고 할 만한 어떤 큰 악재가 없다면 결국은 우상향을 하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문제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을 때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건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거워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생각 한번 해보시면 시가총액 자체도 굉장히 작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뛰어 올라가봤자 많이 안 올라가요. 시가총액에 크게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상승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등 좀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급등이 나온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급등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뛰어 올라와봤자 사실은 지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쭉쭉쭉쭉 올라가서 1000%, 2000%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다른 종목이 또 급등 나올 때 여기서 수익 받던 돈들은 그쪽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냥
돌기만 할 뿐 지수를 끌어올릴 정도로 새로운 돈들이 유입되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돈들이 들어올 만한, 유입될 만한 어떤 근거도 없고 사실상 우리 서민들의 경제, 서민들의 삶을 한번 본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이 지금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투자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돈이 많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수에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의 기대를 가지고 갖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업종은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종 그리고 역시나 저기 자동차 부품 업종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AI라든가 또는 우리 컨텐츠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는 저 보안 관련주를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테마들이 지금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목을 자꾸 딴 종목으로 옮기기보다는 내 종목이 거기에 속한 기업인가 아닌가를 조금 더 판단하시고 그 판단으로 인해서 또 추가 매수 고민도 한번 해보시는 전략을 짜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해결책들을 제가 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펩트론이고요. 11,350원. 11,350원에 20%입니다. 20%요. 네. 이렇게 지금 내가 샀는데 물려있다가 추가 매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가끔, 아니 자주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요. 그냥 파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계속 가져가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 뭐냐면요. 펩트론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사고 난 다음에 아셨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적자 나는 기업이죠. 그죠? 네. 적자가 한두 해 나는 게 아니고 지금 매년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런 기업을 장기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좋을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합니다. 불리하면 기회 줄 때 뭐 하는 게 좋아요? 매도예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냥 매도하면 되는 것을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 사기꾼이에요. 무슨 네.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모르는 걸 자꾸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보고 압니까? 그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의존하는 것 자체가 아주 저는 웃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그냥 올라올 때 팔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가 그래도 차트를 보면서 얘가 과거에 어땠는가라는 흔적을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거든요. 과거를 보니까 얘가 1,500원쯤 올라오면 빠져내려갔던 게 지난 여기서 계속해서 1,500원쯤 되면 빠져내려갔던 게 보여요. 보이세요, TV로? 네. 네. 그리고 반대로 저 자리는 위쪽에서 내려갈 때는 1,500원을 맞고 올라가는 자리였어요. 그러면 1,500원이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 입장에서, 이 종목 입장에서 1,500원이 뭔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1,6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뭐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매도요? 그렇죠. 일부 매도. 그렇죠.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매도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내가 손실 중이거든요. 그거는 시청자님 사정이죠. 내가 비싸게 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산 가격 대비해가지고 손실 중인데요가 아니라 그냥 이 종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땐 지금은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에 온 겁니다. 이거는 아래쪽에 사서 수익 보고 있는 사람들도 절반 정도 매도해야 되는 자리가 된 거고 위쪽에 샀던 사람들도 억울하지만 내가 비싸게 산 죄일 뿐인 거죠. 그런 어떤 나의 과거의 잘못인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오늘 절반 정도, 뭐라고요? 오늘 안 그래도 10% 매도하고 20% 남았습니다.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들고 가시면 되죠. 잘했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나머지는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본전 오면은 기도 들어보지 말고 저는 매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네.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많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이제 내일이나 이번 주 중에 만약에 15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11,000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상 급등 현상으로 12,300원대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래도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을 조금 챙겨 나오면 좋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발생된다면은 저는 조금 더 홀딩해서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무슨 뉴스가 나오든 간에 저는 뉴스에 홀리지 말고 팔아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종목 말씀하세요. 대한전선 네, 15,200원에 6%예요. 15,200원에 6%예요. 6%요.
일단 이 종목 자체로만 본다면요. 대한전선이 나쁜 기업입니까? 라고 하면은 좋은 기업이에요. 이거를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를 뭐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가 자체가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액면 병합이라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액면 병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막 급등 나오거나 튀어오르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액면 병합을 함으로써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왜냐하면 수량 자체가 많이 없어지게 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아니, 추가 효과 매수를 좀 때문에 더 하고 주가가 싶어서요.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거는 지금 조금 빠졌다고 추가 매수하는 건 그냥 따라해보세요. 욕심. 따라해보세요, 제 말. 욕심. 욕심. 네, 시청자님의 욕심이에요, 그냥. 이거는 아무런 전략도 없이 그냥 조금 찔 빠지니까는 어우 좀 사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그건 그냥 욕심 때문에 사시려고 하는 거지 아무런 전략에도 도움되지도 않고 내가 돈 버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언제 해야 되냐면요. 충분히 빠졌을 때 여기서 내가 주가가 잘못해서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 나왔는데 내가 돈 못 벌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 해야 되는데 그 외의 생각들은 전부 다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함부로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에는 저는 주가가 여기서 밀린다고 했을 때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비중이 적기 때문에 추가 매수 대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추가 매수 하려면은 저는 한 11,000원까지 혹여나 일시적이든 조금 장기적이든 어찌됐든 간에 밀렸을 때 추가 매수 고민해야지 지금은 추가 매수 안 해도 슈팅 나오면 한 2만 원대에서 팔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욕심낼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적은 비중으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대응해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튀어오르면 2만 원대 목표로 잡고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자리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16,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뭐 슈팅 없이 그냥 16,000원대나 뭐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비중을 좀 늘려보는 것도 좋아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물타기라고 안 하고 불타기라고 올라가는 종목의 비중을 더 실어버리는 방법인데 제가 보기에 그것까지 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안내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건 이제 실력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가 끊어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추가 매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금 빠졌다고 추가 매수하는 그런 태도는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늘 전문가 생활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는 참다가 또 참았는데 아우 그래도 안 되겠다 싶을 때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안 되면 뺨을 때려서라도 참아라. 그러니까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제발 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중에 추가 매수 자리가 왔을 때 할 수 있는데 너무 사람들은 서둘러가지고 추가 매수 하다 보니까 나중에 비중만 많아지고 추가 매수했을 때 효과도 다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는 웬만하면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려볼 테니까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아마 지금 상담 대기 중이시거나 상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가 매수 고민하는 분들이 아마 10분 있다면요. 10분 중에 10분 다 추가 매수 타이밍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 말 좀 믿어보세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다들 알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또 다음 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명신산업, 명신산업이고요. 28,200원에 20%. 28,200원에 20%요. 뭐 일단 물려 계신 지는 좀 오래 됐는데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8,000원대 사셨다라는 것은 신규 상장하고 급등 나왔다가 빠졌을 때 여기가 대충 바닥이겠지 생각하고 사셨겠지만 바닥이 아니었을 뿐인 거거든요. 예. 신규 상장주는 바닥이 안 나와요. 한 2, 3년 지나야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호재이기 때문에 상장 전의 주가보다 상장될 때 주가는요. 진짜로 뭐 적게는 한 10배, 많게는 막 100배, 1000배까지 급등 나와서 상장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싸다고 생각했던 자리는 사실 상장 전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거의 뭐 100배 이상 비싼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규 상장은요, 뭐 시장에서 굴러봐야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중에 좀 자리를 잡았을 때 매매하세요라는 거는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너무 비싸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얘가 바닥을 잡는 데 시간이 걸리고 여기서도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2,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 이 자리쯤에서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투자를 할 거였으면 명진산업을 이 자리쯤에서 사볼 만한 거지 28,000원부터 산 것은 굉장히 큰 오류다.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주식을 하시게 될 때 신규 상장주는 절대로 사지 말라는 것을 반드시 교훈으로 삼으셔야 돼요. 아, 예. 아시겠어요? 신규 상장주를 사게 되면 무조건 물린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절대 접근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이거는 신규 상장주가 아닙니다.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났고 평가를 좀 충분히 받았다 생각이 들고 회사 가치도 일단은 영업이익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15,000원에서 23,000원짜리가 이제 적정 주가라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나 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그렇게 판단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2만 원짜리가 평균가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2만 원 정도가 적당한 주가지 않나 싶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15,000원까지 다음번에 내려갔을 때는 시청자님은 매수가가 지금 높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매수가를 낮춰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등이 나와도 나는 겨우 본전 찾지만 남들은 수익 본단 말이에요. 억울하잖아요. 배 아프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매수가를 낮춰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낮추려면 얘가 15,000원이라든지 최소 2만 원 이하로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만 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저는 그때 추가 매수 고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얘가 이제 위쪽을 뚫고 올라가면 돌파라는 자리가 만들어져요. 25,000원짜리쯤 될 텐데요. 저기를 뚫고 예. 올라가게 되면은 억울하지만 남들 수익 볼 때 나는 본전이라도 찾자라는 개념으로 이번 단추를 푸셔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꼽은 거거든요. 예. 근데 올라가니까 내 본전 왔네. 더 가지 않을까? 이러는 순간 첫 단추 잘못 꼽은 상태에서 두 번째 단추를 잠그게 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풀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내가 잘못 산 이 28,000원짜리를 올라왔을 때 매도 때려가지고 빨리 팔아낸 다음에 다음번에 2만 원 이하에서 다시 산다면 올라갈 때 수익이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을 자꾸 욕심내는 게 아니라 다음을 잘할 생각을 해야 돼요. 주식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25,000원 뚫고 올라가면은 28,000원대부터 그냥 매도를 준비하셔가지고 본전에서 매도 그리고 3만 원대까지 욕심을 살짝 내도 되지만 큰 수익은 아니니까 욕심 내나 마나 28,000원에 파는 게 저는 적당하다 생각이 들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예. 2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난티요. 아난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9,775원에 5%요. 9,775원에 5%요. 5%요. 일단 조금 일찌감치부터 들어가셔가지고 이것도 좀 물리신 케이스예요, 그죠? 네네. 근데 뭐 일단은 비중 자체가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회사가 제가 항상 말하지만 호텔업이라든가 호텔신라 뭐 이런 아난티 이런 것들이 사실상 뭐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망했네 마네 이런 이야기 나왔었지만 사실 지금 보시면요. 코로나 이전에 2018년, 2019년에 지금 영업이익이 120억, 40억밖에 안 됐어요. 코로나 전을 보면요. 근데 지금 보면은 1,100억까지 늘어나 있죠. 그러면 이 코로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 좋아진 건가 좋아진 건가 하면은 그 당시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10배가 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 단순 개념으로 봤을 때 2018년에 주가보다 10배가 올라가는 게 기업의 가치를 잘 반영한 게 맞는 거죠. 사실상은요. 근데 네. 어쨌든 이거는 미뤄져 왔던 어떤 여행 수요라든가 여행의 어떤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 골프 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 인식 자체는 별로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AI니 챗봇 GPT니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반도체니 뭐 아직까지 뭐 IT 기술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난티와 같은 기업을 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사라는 사람이 없고 좋다는 이야기가 없으면 대부분 일반 개미들은요 기피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투자의 완전 정석으로 볼 수 있는 투자의 뭐 고서 완전히 전통적인 책들을 보면요. 남들이 사지 않을 때 사서 남들이 살 때 팔아라라는 이야기들이 제일 많아요. 그 네. 말을 지금 남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사실은 주가가 어떤 상태냐면요. 제일 싼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기업은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게 팩트니까 이 기업이 좋아졌다라고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남들이 이제 깨닫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야 믿어요. 그러니까 아난티가 좋습니다라고 해도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해서 14,000원, 15,000원 가지 않고 있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네. 제가 아난티 좋습니다라고 해도 에이 어떻게 좋아? 저 역배열이고 저기 7,000원에 지금 내려와 있고 주가가 내려와 있는데 뭐가 좋아? 이래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근데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에코프로를 보면서 에코프로 좋습니다 이러면요. 제가 왜 좋은지 설명 안 해도 돼요. 우와 좋네. 에코프로 진짜 좋은 거 맞네. 사야 되겠네. 이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현상, 결과를 좋아하는 거죠. 아난티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는 종목을 좋다고 하면요. 왜 좋은지 설명해봐. 뭐가 좋은데 안 좋다 이래요 다들. 그러니까 이럴 때 사놓고 올라갈 때 팔아내야지 우리는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욕하든 비난하든 무시하세요.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들고 갔을 때 오히려 굉장히 좋다. 그러면은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9,700원에 있는 매수가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시기만 하면 돼요. 네. 이거 추가 매수하거나 더 산다고 하면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만약에 지적질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 돈 못 버는 사람들이 그냥 지적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더 산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 여기서 지금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최근의 상승세에 현혹되지 마세요. 올라갈 때 네. 사지 마시고 내려갈 때 사는 건데 6,700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를 저는 좀 과감하게 해서 한 10%대까지 일단은 2배죠. 지금의 2배. 10%대까지 네. 늘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얘가 6,000원이나 5,500원까지 떨어지면 영업이익은 좋아지고 있는데 가격만 싸지니까 더 살까요? 팔까요? 더 사야죠. 그렇죠. 그럼 6,000원이나 6,500원, 5,500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비중을 20%까지 늘리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남들이 이제는 언제 좋다고 느끼냐면요. 주가가 10,000원, 14,000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난티 좋다고 할 텐데 그때는 뒷북 치는 거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팔아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네.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아모레지 20%요. 35,000원에요. 아모레지 20% 35,000원이요. 네. 자, 일단 이게 지금 최근에 떨어진 다음에 아래쪽에서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가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화장품 네. 관련주들이 사람들이 자꾸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잘 모르겠네요. 화장품 업계가 지금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 자체를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네. 영광에 비해서는 별로 안 좋은 게 맞지만 과거의 영광이었을 네. 때 2015년이 영광이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는 영광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 저는 가장 해 뜨기 전이 어둡다라고 할 만한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모레 네. 퍼시픽과 같은 기업, 아모레지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어떻게 투자하는 게 맞는가 하면요. 사실 이게 참 안타깝지만 느린 종목입니다. 빠른 종목은 아니고 느린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모레지라든가 네. 아모레 퍼시픽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최소 3년에서 5년, 10년 장기로 가져갈 계획을 짜고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싼 자리가 될 거기 때문에 시간이 두고 가져갈수록 난 싼 자리에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영광과 명예와 빛이 있고 배당도 많이 받고 수익도 많이 나겠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팔아버리면은 무르익기 전에 그냥 팔아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모레지라든가 아모레 퍼시픽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저는 종목 잘못 골랐다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시청자님도 이 종목을 지금 투자하셨으면요. 그냥 없다 생각하고 앞으로 3년, 5년 뭐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려면 우리가 아모레지라든가 아모레 퍼시픽에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억대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저는 화장품 업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억대가 아니다. 네. 저는 그닥 굳이 왜 들어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상담을 보면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모레 퍼시픽이 좋다고? 아모레 퍼시픽 문현진이 좋다고 하네? 야, 아모레 G 상담 들어오는 거 보니까 화장품이 좋대. 그럼 나도 사야지 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아모레 네. G를 보고 있으니까 아모레 G가 좋다고 하는 거지 시장에는 2,000개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 말고도 좋은 종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좋은 있죠. 종목이 넘치고 세고 셌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굳이 이거를 왜 샀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지만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 이유는 없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라. 홀딩해라. 그리고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기업이다라고 전략을 짜드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들고 있는 사람이 이걸 팔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기에는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네. 기업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 홀딩해라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아마 25,000원대 여기서 자리 잡을 겁니다. 25,000원대 자리를 잡게 되면은 저는 비중을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면 충분히 많고요. 올라오면 40,000원대까지 네. 반등 나올 때 그때 비중을 한번 덜어내면서 한 번의 수익을 좀 챙겨놓고 떨어지면 다시 사자. 대신에 그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느린 종목이니까 아마 올 연말이나 겨울쯤, 12월쯤 돼야지 뭔가 조금 네. 뭐 결과가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IS 동서 IS 동서고요. 예, 58,000원.
58,943원에 10%요. 58,000 943원. 추가 매수를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함부로 했을 때 이렇게 매수가가 뭐 네. 43원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네네. 초창기에 추가 매수를 했네요, 그죠? 네네. 매수한 지 얼마 안 됐을 한 때 좀 2년 빠지길래 그죠? 그 아니요, 당시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예. 그 당시에 추가 매수 해갖고 좀 대응해 보려고 했는데 계속 빠지니까 답도 없네 싶어가 놔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올랐는데 팔기는 또 아쉬워서 네, 영업이 너무 맞아요. 없다 최악의 보니까. 선택을 계속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주식은요, 네. 자기한테 유리한 선택이 있고 불리한 선택이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될 때까지 대부분 최악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유리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유리한 행동은 뭐냐면요, 주식 차트를 그냥 자 보세요. IS 동서라는 종목을 이렇게 해갖고 쭉 보면은 과거에 이제 1990년대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빼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빼놓고 보면요, 주가라는 거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 한번 이렇게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차트를 잘 보고 안 보고 상관없습니다. 차트 모양새를 보고 있으면요, 위로 뾰족 올라갔다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를 보고 있으면 뾰족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식적으로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유리합니까? 내려갔을 때 사는 게 유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대답을 잘할 겁니다. 시청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유리할까요? 내려갔을 때 사는 게 유리할까요? 물론 내려가 있을 때 사놓고 올라갈 때 팔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올라갈 때는 사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죠? 매도해야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주식을 안 갖고 있다면 남들 매도할 때 사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 없을까요? 그때는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업이 너무 없을 때예요. 그때 남들이 팔 때 때 내가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필요 없죠. 네, 제가 1 더하기 1을 물어보고 있는데 오늘 라면 맛있네요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건데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팔아야 될 때 사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도 팔아야 되는데 그때 더 갈까 싶어서 가져가 버리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야 될 때 팔고 사야 될 때 사놨으면은 매매가 그닥 어렵진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종목, 업종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주식의 기초입니다. 완전 생 기초예요. 숨 쉬는 법을 배우는 느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다음번에는 그걸 명심하시면 좋고요. 이번에도 올라왔을 때 사실은 뭐 해야 되는 타이밍이냐면 매도 타이밍이었는데 이제는 본전도 아니니까 팔 수가 없을 것이고 또 내려가서 올라오면 또 매도 타이밍이지만 손실이 더 커지니까 팔 수가 없을 것이고 또 내려가서 반등 나와도 시청자님 이제 수렁에 빠진 겁니다.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이게 내 본전까지 올라올 때까지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IS 동서라는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떨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요. 일단은 영업이익 자체는 좋아지고 있다는 게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지금 건설업황이라든가 이런 쪽도 별로 좋진 않지만 계속해서 뭐 해외 수주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이 뭐 이제 콘크리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해운산업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완전히 밑으로 뭐 박살난다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5만 원대라든지 이렇게 반등 나와 줄 거라고 봐요. 그럼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라고 하면요. 약간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반등이 나오더라도 내 매수가까지 턱없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를 낮춰놔야 돼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려면은 좀 자리를 잘 잡았을 때 해야 되거든요. 3만 원에서 3만 4천 원짜리 이 자리에서 조금 자리 잡는 걸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자리 안 잡았고요.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만 원대에서 조금 변수가 생길 것 같긴 하네요. 3만 원대 변수가 생겼을 때 그때 추가 매수 한번 진행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그 다음번 올라올 때 손실이든 본전이든 약수익이든 뭐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일부 좀 매도를 하고 바닥 칠 때 추가 매수해서 네. 한 5만 원 가까이 오면 네. 반 정도는 팔고 네. 그리고 또 내려올 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할까 이런 지금 네, 생각을 계획은 하고 그럴싸했지만 있거든요. 지난번에 반등 나왔을 때 팔지도 못한 분이 어떻게 그런 계획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올라오면 뭐 한다 생각하냐면 올라오면 판다 따라해보세요. 올라오면 판다. 어디까지 올라가? 그거는 모르죠. 올라가면 판다 따라해보세요. 올라가면 판다. 네, 할게요. 네, 올라가면 판다. 올라가는 자리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시청자님이 판단하고 시청자님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리를 잡고 반등이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전이든 본전이 아니든 손실이든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아직도 감을 못 잡고 계시죠? 따라하세요, 매도. 예, 예. 네, 그거를 네, 하지 네. 않으면 계속 물리실 겁니다. 시간 낭비 10년이고 20년이고 하고 싶으시면 매도 안 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그게 또 낭비지 않나 싶은데요. 다른 종목 샀으면 수익 몇 그런데 번이고 낼 수 있지 이제- 않을까 싶어요. 예, 한 네, 가지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어떤 게 궁금하시죠? 하반기에 건설 쪽이 괜찮다는 얘기를 누가 그래요? 하셨는데 그 네, 항상 그래서- 그 건설 쪽이 괜찮다라고 하면요. 시청자님 저 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제 질문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제 말을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왜 해보세요. 왜? 따라 해보세요. 네. 왜? 왜? 건설업이 왜 좋아지는지를 스스로도 알고 판단이 되고 그게 설득이 돼야 되는데 저는 건설업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 금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고금리가 지속이 되는 시기에 건설업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개인적으로는요. 공부를 좀 하시고 왜 그런지를 스스로가 판단하시는 시청자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상담 잠시 쉬었다가 강연회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장마도 있고 날도 덥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강연을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 오늘 월요일 오후 8시 제가 오늘은 유튜브 채팅창에 문현진 주챔TV 채팅창이 아니죠. 문현진 주챔TV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 제가 종목 상담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상담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오후에 참여하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거나 다른 분 상담 보면서 공부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오후 8시에 저희 주챔TV 식구들 전부 다 강연하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많은 걸 배워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24,000원대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 하셨고요. 지금은 비중이 30%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보통 이렇게 갖고 있으면 보통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이게 잔인하게도요. 매수가는 사실 내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남의 사정인 거죠. 그러니까 매수가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을 그냥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종목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까를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회사가 뭐 하고 있는 회사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좀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통신 장비 요즘 좀 움직이죠. 핸드폰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 하고 있구나. 나쁘지 않다. 일단은 테마 자체는 재료 자체는 나쁘지 않구나. 회사는 어떤데? 이야 적자가 날 뻔했으나 흑자로 선방을 한 게 코로나였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영업이익이 코로나 전 수준까지 끌어올려졌다. 그 말은 여기서 올라갈 힘은 있겠구나. 오호라. 그러면 여기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 힘은 있는 종목이니까 내가 좀 더 끌고 가봐도 되겠구나인 거지 본전까지 갈까요? 본전까지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이니 홀딩해서 가져가시긴 하되 지금 이 종목도 보면은 이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지금 뭐 할 차례냐면 또 내려갈 차례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파동은요. 그래서 이런 흐름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내려가더라도 내버려둬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24,000원까지 갖고 있는 거는 24,000원에 들고 있는 이 매수가는요. 사실 내 사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비중이 30%가 아니라 조금 적었다면은 17,000원까지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올렸으면은 내 매수가가 낮아지니까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비중도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다. 여기서 떨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는 그때 22,000원이면은 24,000원에 산 사람이라면은 타협하고 매도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리부터는 비중을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22,000원 목표가로 잡고 가져가셔라.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더 살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일단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조이시티인데요. 4,440원에 지금 10% 이렇게 비중이 들어갔다라고 하셨는데요. 조이시티를 4,400원대 사셨다는 것은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거는 내려왔을 때 바닥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어 다닐 때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조이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기업인데다가 지금 게임 산업이 전반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넥슨발 훈풍이 들어오고 있죠. 넥슨이 운영을 지금 굉장히 또 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넥슨을 소위 말하는 막 돈슨이다. 그냥 막 돈만 뺏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해서 한때 조금 무너졌었는데 지금은 다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이제 뭐 분리자들
넥슨이라든지 또는 로스타크라고 하는 RPG 게임들 그런 쪽에서 운영을 지금 부진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넥슨 쪽에서 이제 반사 이익도 노리고 있지만 실제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게임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작 출시가 예정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이시티도 그런 데 있어서 저는 조금 득을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저는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이 기업도 지금은 나쁘게 운영되고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져가라. 대신에 추가 매수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 듣고 나면 욕심 생기거든요. 그럼 더 살까요? 하거든요. 더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은 반등 나올 때 5,000원 이상 뚫어낼 때 한 7,000원대까지나 6,000원대까지 이렇게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니까요. 그냥 들고 가셔서 하반기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혹여나 빠지면 3,000원대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원익 IPS라는 종목입니다. 원익 IPS를 35,000원대 12% 정도 이렇게 들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기업도 비싸게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을 때는 딱히 걱정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원익 IPS도 만약에 저기 뭐 55,000원대 사가지고 들고 계신 분이 상담 왔다 또는 5만 원, 45,000원대 들고 계시는 분이 상담 왔다 하면 와, 이 좋은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비싸게 사시면 어쩝니까? 답답하네요. 이건 이제 반등 나와도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4만 원대 이렇게 35,000원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사서 들고 계신다면은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산 게 정말 안타깝고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밖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가격은 아직까지도 메리트가 있는 가격입니다. 지금 우상향을 서서히 바닥에서부터 하고 있고요. 들고 가신다면은 튀어 올라서 42,000원대, 45,000원대까지 슈팅이 나오거나 상승세, 우상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홀딩하셔가지고 비중은 12%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신다면 회사가 지금 적자가 이제 슬슬 나기 시작해가지고 이번 단기 반등 때 탈출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4만 원대 저는 정리하는 관점으로 해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FNF요. FNF고요. 예, 15만 5천 원이에요. 15만 5천 원에 5천 원. 30%나 돼요. 30%나 돼요. 네. 일단 이 종목 자체는요, 바로 이제 뭐 절벽 코앞에 벼랑 끝에 막 매달려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벼랑 네. 끝에 매달려 있는 자리가 12만 원짜리로 보여져요. 차트를요, 우리가 무시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네. 기업이 어떻고 재료가 어떻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 하는데요. 아니에요. 차트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기업 재무제표라든가 재료를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차트를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더 많이 보냐, 사람들이 뭘 많이 보냐,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 1,400만 인구가 주식을 할 때 뭘 제일 많이 보냐라고 하면 가격이고 차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과 차트를 무시해놓고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로 내가 수백억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워렌 버핏처럼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뭐 떨어지면 더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더 떨어지면은 그냥 회사 인수해버려가지고 회사 키워가지고 팔아낼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있어가지고 수백억, 수천억, 몇 조 원씩 있는 사람들은 차트 안 봐도 돼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차트 안 보면요, 그거는 눈 가리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어떻네요, FNF가 뭐 이거 패션 브랜드네요, 어쩌네요, 이런 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뭐 증가하네요. 이런 거 뭐 어쩌네요. 이런 거보다 중요한 건 차트예요. 차트가 저점 무너지면 계속 내려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더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12만 원이 무너지면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 12만 원 무너지면 원래 손절해야 되는 자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자리는 왜 손절하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 기업이 망할 거니까 손절해라는 게 아니라 주가가 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내려갔을 때 다시 사는 게 사실은 오히려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한 매매 방법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12만 원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이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지금 30%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12만 원이 무너지면 비중을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줄이셔야 된다. 그래야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든 뭐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가 무너지지 않으면 보통은 단기 반등이 한번 나와주게 되는데 그러면 13만 5천 원이나 14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저기서 더 가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저기서 저는 역시나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FNF처럼 주가가 급등 나와서 횡보하고 있는 기업 사게 되면요. 진짜로 골머리 아파요. 이런 거는. 왜냐?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내려갔을 때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아니 기업이 이렇게 좋은데 계속 내려가네라고 하게 되고요. 어딜 상담받든 간에 FNF는 좋은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도 좋고요. 정말 좋은 기업이니까 홀딩하세요라는 이야기만 듣고 희망 고문만 당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보통 이런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희망 고문 하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 원 무너지면은 저는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14만 원대 빨리 매도하셔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대웅제약이요. 대웅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매수가는 10만 7천 원이고 비중은 5%예요. 10만 7천 원에 비중 5%요. 예, 예. 지금 사서 먹을까 싶어가지고 조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조금 길고 힘든 싸움이 될 텐데 뭐 각오는 되셨나요? 예, 각오는 돼 있어요. 네, 각오됐으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가져갈 건 아니고 누가 가져가야 되냐면은 시청자님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그렇죠. 말하면 제 인생은 아니고 시청자님 인생이고 제 시간은 아니고 시청자님의 시간이고 제 돈은 아니고 시청자님의 돈이기 때문에 누가 각오가 돼야 될까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네. 각오가 됐다면은 저는 뭐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각오가 안 된 예. 상태에서 대충만 돈 좀 벌 수 있겠지라는 그 알량한 생각으로 매수했다가 물리니까는 죽겠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지 않도록 시청자님이 각오가 됐다고 하면 최선의 전략을 짜 드릴 거예요. 대신에 시간은 예. 좀 예. 걸리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예. 게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 급등이 나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요. 예. 급락 나왔다고 예. 급등이 바로 나오는 그런 공식이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스위치처럼 딱딱딱딱 켰다 껐다 할 수 있으면은 누구나 돈 벌기도 쉬울 거고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죠. 주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급락이 나오게 되면요. 네. 여기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2차 하락으로 한번 더 빠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주가가 여기서 예.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밑에서 다시 매집이라는 것에 시간이 좀 들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예. 언제 올라갈지를 모르는 힘든 싸움을 시청자님은 시작을 한 거예요. 기약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런 예. 싸움에서 지금 굉장히 잘했다고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은 건요. 매수가가 그렇게 예. 높지 않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중이 5%라는 것은 가볍기 때문에 내려가든 뭘 하든 나는 천천히 대응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매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각오가 돼 있다면 제가 뭔가 해드릴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건 전략입니다. 전략. 제가 봤을 때 8만 8천 원대, 9만 원대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야, 왜냐하면 예. 지난 전저점이라고 할 만한 차트가 여긴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2020년에 떨어졌던 자리가 보통은 이제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앞에서도 중요했던 자리들입니다. 보시면은 2008년도 이렇게 보면 2008년도에도 9만 원대 맞고 떨어지고 2013년도에도 9만 원대 맞고 떨어진다는 것은 대웅제약을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9만 원에 뭔가 꿀 발라놨나 봐요. 그 우리는 모르겠는데 저게 꿀 발라놨나 봐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네. 내려갔다가 반등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럼 추가 매수 포인트를 네.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9만 원으로 잡아야 네. 되는 거예요. 대신에 네, 9만 원 9만 원이에요. 왔다고 네. 추가 매수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반등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좀 체크해보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안전하게. 예. 그래서 예. 9만 원짜리에서 자리를 좀 잡게 된다면 비중을 한 10%에서 15%까지 늘리시는 건 좋은데요. 저는 딱 10%가 예. 적당하다고 보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예. 보통 이렇게 급락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추가 급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예, 예. 7만 5천 원이나 7만 원까지 혹여나 밀리게 된다면요. 저는 저 때는 비중 한 30%까지 실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급락주가 정말 재밌기도 하고 수익률이 굉장히 큰 자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 힘든 만큼 수익률도 조금 값진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각오대로 그냥 다른 종목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죽이 되든 밥이 됐든 대웅제약으로 수익 내고 나오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다른 종목 볼 필요가 없어요. 이 기업 괜찮은 기업이고 실적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예. 대웅제약을 7만 5천 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어차피 시작했습니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칼을 뽑았어요. 예. 그럼 이제 무 썰어야 되겠죠.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 7만 5천까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저기서 비중을 좀 확 실어야 되는 타이밍이다. 만약에 확 실을 때 고민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제가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더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오늘 스타일이 너무 좋으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스타일이라는 종목인 줄 알았네요. 고맙습니다.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강원 에너지고요. 강원 에너지고요. 에너지 네, 28,500원에 28,500원에 30%. 혼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뭐 혼나기보다는 네. 뭐 제 스타일 칭찬을 해주셨는데 투자 스타일은 최악이네요, 그죠? 투자 스타일도 그래요? 좀 이렇게 멋지고 이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이 가격대에서 해도 될까요? 이 가격대에서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최악이라는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아, 그래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매수하시는 것 자체가 투자에서는요, 그냥 불나방 매매라고 불러요. 이런 거는 전략이 있어서 아. 한 것도 아니고 계획이 있어서 산 것도 아니고 차트를 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충 올라가니까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 매매를 하게 되면은 돈을
네네. 운이 좋으면 벌리고 운이 안 좋으면 안 벌리는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운이 좋은 경우가 많을까요? 운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을까요? 운이 좋은 경우도 있죠. 좋은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운이 안 좋죠. 그러니까요. 운이 안 좋은 네. 경우가 더 많겠죠. 10번 중에 한 두세 번 네. 운이 좋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운이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운빨 매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빨을 매매했는데 운이 안 따라준 것뿐인 거죠. 사실은 여기서 운빨 매매할 게 아니라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 급등 나온다, 탈출 기회 준다. 그때 탈출해야 되고 그때 탈출할 때 남들이 탈출할 때는 사주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 그걸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이건 내려갈 자리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공부를 안 하고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운이 좋지도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여기는 전혀 운을 기대할 만한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려가게 되는 거고 이런 투자는 옳지 않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가 뭐 진짜 리튬 관련주가 돼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가 됐는가 하면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냥 이제 자회사가 리튬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냄새만 묻어가지고 올라갔지 회사가 뭐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매출이 좋아진다거나 뭐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뭐 엄청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상 급등 현상만 있었기 때문에 테마주로만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뚫르랑 말랑 하고 있다 보니까 한번 올라왔는데 에코프로가 저기서 힘을 내지 못하고 뚫어내지 못하고 밑으로 밀리면 얘는 지금 2만 원 깨고 내려갈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가 만들어져서 15,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 자리에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어때요? 내려갈 자리 사시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최악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지금 당장은요 단기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아직 안 죽었거든요. 단기 반등 나오면 저는 2만 6, 7천 원쯤에서라도 빨리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응이 좀 가능하시고 손절 각오가 되어 있으시다면 저는 6, 7천 원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는 홀딩해서 가져가다가 3만 원짜리 그러니까 2만 8천 원짜리 뚫는가 안 뚫는가 체크하다가 뚫으면은 3만 5천 원 매도, 뚫지 않으면은 여기 2만 6천 원 무너질 때 손절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단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스스로가 파고 들어가신 거예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MP고요. MP 고요? 매수가는 5,000원, 10% 비중입니다. 매수가는 5,000원. 5,000원에 그리고 10% 비중요. 네. 네. 괜찮은 종목을 잘 사신 것 같은데요. 뭐 굳이 네.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딱 보면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먼저 딱 겁이 나요. 근데 적자는 연속될 때 겁이 나야 되는 거지 당장 이번 분기 적자가 나고 올해 적자 나고 이런 거는 크게 영향 주진 않아요. 주가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괜찮다 보고요. 일단 적자가 나고 있지만 회사가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이라든가 이러면 적자가 나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건덕지, 끼가 있어요. 뭐냐면 광고 플랫폼, OTT 플랫폼 이런 것들 한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지금 K 컨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뭐 스트리밍 이런 것들에 관심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엮이게 된다면은 사실상 얘는 끼가 있고 재료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적자 흑자를 떠나가지고 가격을 싸게 사놓으면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건데 지금 5천짜리는요 비싼 자리가 아니라 싼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들고 가는데 별로 부담 안 되고 비중도 10%면 딱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려갔다고 해서 겁을 내지 마시고 주가는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좋은 기업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내버려 뒀다가 지난 전저점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4,300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여기 지지가 받으면은 추가하면서 안 해도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 종목이 3,000원대로 떨어지면 그땐 추가하면서 안 하면 탈출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3,000원대로 떨어졌으면은 이제 손실이 한 3, 40% 나는 자리잖아요. 그죠? 네. 그때 비중을 20%까지 늘려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떨어졌다고 늘리는 게 아니라 저기까지 떨어졌을 때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게 좋겠죠? 네, 지금은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들고 가셔서 한 6, 7천 원대 목표가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것은 가격입니다. 제발 비싸게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죠. 오늘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요.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상담을 또 유튜브에서 또 진행할 거니까요. 오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고 또 다른 상담을 보면서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싸게 사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